안녕하세요. 요즘같이 좋은 날 산에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파란 하늘 그리고 선선한 공기. 자, 우리가 산에 오를 때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렇죠. 땀납니다. 또 심장도 두근두근 하고요. 핵핵 숨도 차죠. 자, 요런 우리 몸의 변화가 왜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장이 빨리 뛴다. 우리 심장과 혈액순환 이런 것들 배웠으니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혈액을 활발히 보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심장이 빨리 뛰겠죠. 그런데 왜요? 왜 혈액을 더 활발히 보내줘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산을 오른다는 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에요.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포에서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때 산소, 영양소 이런 것들 필요하겠죠. 산소와 영양소를 더 빨리빨리 많이 활발하게 공급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이산화탄소, 노폐물 이런 것들을 더 빨리 내보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장이 빨리 뛸 겁니다. 숨이 찬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기체 교환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숨이 찰 겁니다. 오늘도 화이팅! 오늘은 호흡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호흡계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 숨을 쉬면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하는 기관계를 호흡계라고 합니다. 호흡계는 코, 기관, 기관지, 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면 공기가 코 속을 지나 기관, 기관지를 거쳐 폐 속의 폐포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관은 세포, 조직, 기관, 그 기관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공기가 드나드는 관을 기관이라고 하고요. 그 기관이 나뭇가지처럼 많이 뻗어 있어요. 그래서 기관지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코, 기관, 기관지, 그리고 폐 속에 폐포로 공기가 들어갑니다. 다음은 폐포의 그림입니다. 기관에서 나뭇가지 모양처럼 뻗어나는 기관지 끝에 폐포가 달려있는 게 보이죠? 폐포는 폐를 구성하는 작은 공기주머니를 말합니다. 자, 요 폐포 주변에 뭐가 감싸고 있나요? 그렇죠. 모세혈관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냐면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는 이런 기체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폐포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볼록볼록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표면적이 굉장히 넓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체 교환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대 먹나요? 순대를 살 때 혹시 허파 드릴까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허파가 바로 돼지의 폐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폐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관찰해 볼게요. 폐는 스펀지처럼 폭신폭신합니다. 그리고 작은 구멍이 있어요. 폐포와 작은 기관지들의 단면입니다. 그리고 폐는 근육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수축, 이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배웠던 심장과 좀 다르죠? 심장은 스스로 수축, 이완을 할 수 있는데 폐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 몸의 다른 부분에 의해 도움을 받아야지만 폐가 부풀어 오르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두 번째, 호흡 운동은 어떻게 일어날까? 앞에서 폐는 근육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스스로 수축, 이완을 할 수 없어요. 우리 몸의 다른 부분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폐는 갈비뼈와 가로막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에 의해서 폐 크기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숨을 들이쉴 때입니다. 들이쉬는 숨이기 때문에 들숨이라고 합니다. 자, 숨을 들이쉰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갈비뼈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로막이 내려갑니다. 아까 폐는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폐가 있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면 요 안에, 가슴 안의 공간, 요것을 흉강이라고 합니다. 흉강이 넓어지게 돼요. 그러면 덩달아 폐도 커지겠죠. 그러면 폐 안에
기압이 공기, 대기압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기가 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원리예요. 자, 그럼 숨을 내쉴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후 내쉰다. 그래서 요거를 날숨이라고 하고요. 숨을 내쉴 때 어떻게 되냐 봅시다. 후 갈비뼈가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가로막은 올라가요. 그럼 요 안의 공간, 흉강, 가슴 안의 공간, 흉강이 좁아지겠죠. 그럼 폐도 같이 좁아질 겁니다. 그럼 폐 안의 기압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밖에 대기압보다 안의 기압이 더 높기 때문에 공기가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오는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호흡운동 원리를 모형을 만들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호흡운동 원리 모형 만들기입니다. 첫 번째, 투명한 플라스틱 컵 바닥에 구멍을 뚫습니다. 두 번째, 구부러진 빨대 2개를 접착 테이프로 붙이고 빨대 끝에 작은 고무 풍선을 끼웁니다. 세 번째, 플라스틱 컵에 앞에 만든 빨대를 갖다 구멍에 집어넣는데 이때 바람이 새지 않도록 고무 찰흙으로 꼭꼭 막아줍니다. 그리고 큰 고무 풍선을 잘라 플라스틱 컵에 씌워서 고무막을 만듭니다. 우리의 호흡 운동을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각 풍선의 해당 부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작은 풍선 2개 쓰였고요. 이것은 고무막입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봅시다. 고무막은 가로막에 해당되고요. 작은 이 풍선은 폐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두 번째 질문, 고무막을 당겼을 때 이렇게 아래로 당겼습니다. 그럴 때 풍선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작은 풍선이 부풀입니다. 그러면 밀어 올린다는 건 반대로 이렇게 위로 밀어 올리는 겁니다. 밀어 올릴 때는 풍선이 줄어듭니다. 자, 이런 모형을 가지고 우리 호흡 운동을 한번 설명해 보자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과 한번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 같이 비교하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지금 폐가 있어요. 폐 주변을 감싸는 애, 얘는 뭘까요? 그렇죠. 얘는 사실은 갈비뼈예요. 갈비뼈인데 우리가 실제로 숨을 쉴 때는 호흡 운동할 때는 갈비뼈도 같이 움직여요. 근데 지금 얘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죠. 그래서 가로 쳐놓을게요. 갈비뼈에 해당하지만 갈비뼈의 움직임은 보여주지 못하는 모형입니다. 모형이 우리 몸의 실제를 설명해 주는데 도움을 주지만 100% 실제랑 똑같이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갈비뼈의 움직임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그러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고무막을 당겼을 때부터 봅시다. 고무막을 이렇게 밑으로 당겼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안의 공간이 넓어지겠죠. 그러면 이 안의 공간이 넓어지니까 풍선도 같이 부풀어 오릅니다. 왜 오르냐면 여기 안에 공간이 넓어진다라는 건 압력이 낮아진 거예요. 뭐보다? 공기 중에 있는 대기압보다. 여기보다 압력이 더 낮고 여기가 압력이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이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풍선이 부푸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하고 들이마시는 들숨이 이런 원리예요. 가로막이 밑으로 내려가고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면서 우리 가슴 안의 공간, 흉강의 압력이 낮아지니까 대기압보다 낮아져서 공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폐가 부푸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거 볼게요. 뭐를 보냐? 이번에는 이 고무막을 위로 밀어 올렸을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밀어 올렸을 때를 살펴보면 여기 안에 공간이 좁아지면서 부피가 작아지면서 압력은 높아지게 됩니다. 뭐보다? 대기압보다. 그럼 대기압이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아요. 압력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요게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살짝 이렇게 있던 것이 쫙 완전히 오므라들게 되는 거예요. 작은 풍선이 완전히 쫙 오므라들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호흡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요. 후 하고 내쉬는 날숨일 때는 여기 가로막이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갈비뼈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후 하고 내려앉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 안에 공간이 압력이 높아지게 돼요. 뭐보다? 대기압보다.
그러니까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우리가 후 하고 숨을 내쉴 수 있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모형과 같이 비교해서 설명 기억하세요. 오늘 공부할 내용 세 번째, 기체 교환은 어떻게 일어날까?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합니다. 그러면 호흡 운동으로 폐포 속에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폐포를 둘러싼 모세혈관과 폐포 사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합니다. 왼쪽 그림이에요. 지금 여기 폐포입니다. 주변에 모세혈관이 감싸는 그림 보이죠? 여기 적혈구 보이네요. 적혈구가 하는 일은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폐에 산소가 많으니까 이 산소를 실어서 우리 온몸으로 이제 순환을 하려고 갖다 주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대신 불필요한 이산화탄소는 폐포 쪽으로 보내죠. 그래서 후 하고 내쉬는 숨에 이 이산화탄소를 보내고 들이마시는 들숨에 더 많은 산소를 얻는 과정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폐에서 기체 교환을 거친 혈액은 온몸에 분포한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온몸의 모세혈관과 주변 세포 사이에서 역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을 해요. 어떤 교환이 일어나냐? 세포에 우리가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죠. 이렇게 적혈구가 산소를 줍니다. 그러면 세포가 다 사용하고 이제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이 혈액을 통해서, 이때는 적혈구 아닙니다. 혈액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할게요. 자, 산소는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 산소가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간다. 그럼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온몸의 모세혈관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 모세혈관과 세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에서는 산소는 모세혈관에서 세포 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산소를 우리 온몸 곳곳에 세포로 보내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산화탄소는 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혈관이 다시 돌고 돌아서 최종적으로 폐포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폐포를 통해서 내보내고 폐포에서 받은 산소는 우리 온몸의 세포로 보내는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우리가 산을 오를 때 우리 몸에 일어나는 신체 변화 설명할 수 있겠죠. 심장이 빨리 뛴다고 했습니다. 왜 심장이 빨리 뛰느냐? 혈액을 온몸으로 빨리 보내주기 위해서, 활발하게 보내주기 위해서 심장이 빨리 뛴다. 그러면 혈액을 왜 이렇게 빨리 원활하게 보내줘야 하느냐?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산소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산소 공급 바로바로 해주고 그 다음에 생성된 이산화탄소도 빨리 내보내는 과정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후 이렇게 숨이 차게 되는 겁니다. 설명할 수 있겠죠? 자, 다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